또 오셨습니다, 할머니.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20년째 활어 도매상을 운영하는 최진우 사장은 긴장된 얼굴로 인사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킹크랩 5마리, 랍스터 10마리, 전복 3kg 포장해주세요. 같은 주문. 18일째였다. 진우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킹크랩만 마리당 20만원, 랍스터는 마리당 8만원, 전복 3kg에 30만원. 총 210만원이었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빳빳한 새 돈으로 계산했다. 할머니, 혹시 식당이라도 하세요? 아니요. 그냥 필요한 곳이 있어서요. 할머니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낡은 등산화에 색바랜 패딩 점퍼, 손목에는 90년대 구형 시계. 하루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는 사람의 차림새가 아니었다. 사장님,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생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18일 동안 3억 8천만 원을 썼어요. 근데 옷차림 좀 보세요. 진우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요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 혹시 누군가 할머니를 협박해서 매일 이렇게 비싼 해산물을 사오게 하는 건 아닐까? 진우는 고민 끝에 경찰서에 신고했다. 사흘 후 형사 2명이 가게를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박 형사와 젊은 김 형사였다. 할머니가 오시는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할머니가 낡은 쇼핑카트를 끌고 나타났다. 박 형사는 신문을 펼친 채 맞은편 가게에서 관찰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주문하고 현금으로 계산했다. 210만 원을 세는 동안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김 형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계산을 마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카트에 실으려 하자 지훈이가 도와드렸다. 할머니, 제가 차까지 옮겨드릴게요. 됐어요. 지하철 타고 가니까. 지하철이요? 지훈은 깜짝 놀랐다. 30kg 넘는 짐을 들고 지하철을 탄다고. 할머니가 떠난 후 박 형사가 가게로 들어왔다. 저희가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겠어요. 두 형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따라갔다. 할머니는 노량진역에서 9호선을 탔다. 중간에 한번 갈아타고 결국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달동네였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안쓰러웠다. 무거운 카트를 끌며 몇 번이나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며 계속 걸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 건물. 반지하였다. 형사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봤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가 집안에 짐을 들여놓고 나오더니 30분 후 다른 사람 넷과 함께 다시 나왔다. 모두 40-5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집에서 커다란 아이스박스 여러 개를 깨내 승합차에 실었다. 저거 봤죠? 수상합니다. 김 형사가 속삭였다. 일단 더 지켜봅시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에 해산물을 사고 집으로 가고 저녁 무렵 의문의 남자들이 나타나 짐을 가져갔다.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 아닙니까?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도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닐까? 18일 동안 3억 8천이 넘는 돈을 받았으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20일째 되던 날 박 형사가 결심했다. 오늘 할머니와 직접 대화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오후 3시 할머니가 평소처럼 가게에 들어왔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우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평소처럼 주문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던 할머니 앞을 박 형사가 막아섰다. 할머니, 경찰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다만 여쭤볼 게 있어서요. 매일 이렇게 많은 돈을 쓰시는데 혹시 누가 협박하거나?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럼 왜 매일 이렇게 비싼 해산물을?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따라오세요. 보여드릴게요. 할머니의 집은 정말로 초라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반지하의 가구라고는 낡은 식탁과 싱크대뿐이었다. 그런데 한쪽에는 대형업소용 냉동고 세대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박 형사가 물었다. 할머니는 냉동고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오늘 산 해산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저 사람들, 제 딸을 살린 사람들이에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겨울이었어요. 할머니, 이름은 박명순. 그녀에게는 하나뿐인 딸 은지가 있었다. 33세 은지는 난치병 환자였다. 희귀 혈액암으로 골수 이식이 절실했지만 맞는 기증자를 찾을 수 없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았어요. 명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파출, 청소, 폐지 줍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한 달에 버는 돈은 고작 150만 원. 병원비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그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엄마, 나 랍스터 먹어보고 싶어. 병실에 누워있던 은지가 TV를 보며 말했다. 호텔 크리스마스 디너 광고였다. 화려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빨간 랍스터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저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엄마, 나 30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은지야. 명순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명수는 병원을 나와 시장으로 갔다. 갖고 있던 돈을 다 털어 랍스터 한 마리를 샀다. 15만 원이었다. 그달 전기요금을 내지 못할 돈이었지만 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은지야, 깜짝 선물. 하지만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은지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였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명수는 랍스터를 든 채로 중환자실 앞에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40대 중반의 남자 넷이 다가왔다. 그들은 모두 소방관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24시간 대기 근무를 마치고 병원에 들른 길이었다. 딸이. 명수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 소방관들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병원 측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4명 중 1명인 강태수의 골수가 은지와 일치했던 것이다.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정말이세요? 명수는 믿을 수 없었다. 저희가 소방관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게 일이에요. 강태수는 웃으며 말했다.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은지는 기적적으로 회복했고 6개월 후 퇴원할 수 있었다. 명순 씨, 걱정 마세요. 치료비는 저희가 모금해서 마련했어요. 4명의 소방관은 동료들과 함께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모아줬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으실 것 없어요. 그냥 딸분이 건강하게 사시면 돼요. 하지만 명수는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온기를. 은지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죠. 명순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우연히 뉴스를 봤어요. 그날 뉴스에는 강태수를 포함한 4명의 소방관이 나왔다. 10년 전 명순의 딸을 도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대형 화재 진압 중 건물 붕괴로 중상. 4명 모두 큰 부상을 입고 투병 중이었다. 특히 강태수는 척추 손상으로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들에게 가족이 있었어요. 부모님도 아내도 아이들도. 명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의 딸을 살린 은인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그래서 매일 병원에 갔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나 물어보러. 하지만 명수는 여전히 가난했다. 딸에게 손 벌릴 수도 없었다. 은지도 이제 막 생활이 안정된 상태였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로또를 주었어요. 명수는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버려진 로또 용지를 발견했다. 아직 추첨일이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그날 밤 당첨 번호를 확인했는데 1등이었다. 65억. 세금을 떼고 받은 돈은 46억이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하지만 명수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생각했다. 그분들이 딸에게 해준 것처럼 저도 그분들 가족을 돌보고 싶었어요. 명수는 내 가족의 상황을 조사했다. 놀랍게도 그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태수의 아내는 남편을 간호하느라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고등학생 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다. 다른 3명도 마찬가지였다. 치료비와 재활비로 빚이 쌓여갔고 가족들은 하나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이 비싼 해산물을 사는 이유가. 박 형사가 물었다.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강태수 씨는 킹크랩을, 김민호 씨는 랍스터를, 이준석 씨는 전복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명수는 매일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사서 익명으로 보냈다. 해산물뿐 아니라 생활비, 학비, 의료비까지. 왜 직접 드리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그냥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명수는 매달 각 가정에 500만 원씩, 내 가족에게 2천만 원을 보냈다. 거기에 매일 사는 해산물 비용까지 합하면 한 달에 거의 8천만 원을 쓰는 셈이었다. 46억이면 5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그분들 자녀들이 다 학교를 졸업하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 회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진우가 명순의 낡은 옷을 보며 물었다. 제게 필요한 건 많지 않아요. 이 돈은 원래 제게 아니잖아요. 하늘이 그분들을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진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는지, 얼마나 쉽게 의심했는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박 형사와 김 형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20년 경찰 생활에서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다. 할머니, 혹시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까 안색이 안 좋아 보였는데. 김 형사의 질문에 명수는 잠시 침묵했다. 췌장암이에요. 말기예요. 모두가 숨을 멈췄다.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해요. 제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서. 명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아내도 울었다. 당신, 우리 할머니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결심했다. 할머니, 앞으로 제 가게에서 사시는 물건은 원가로 드릴게요. 안 돼요.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죠. 저도 먹고 살 만큼은 벌어요. 할머니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노량진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과일가게 사장은 과일을, 정육점 주인은 고기를 원가에 제공했다. 우리도 할머니처럼은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돕고 싶어요.
한 달 후 지역신문에 명순의 이야기가 실렸다. 익명의 천사 알고 보니 암 투병 중인 할머니. 기사가 나간 후 각지에서 성금이 쏟아졌다. 어떤 이는 할머니 치료비로 써주세요라며 돈을 보냈고 어떤 이는 저도 누군가를 돕겠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명수는 더 이상 혼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다. 진우와 시장 상인들이 대신 배달을 해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수가 명순을 찾아왔다. 할머니. 휠체어를 탄 강태수는 명순의 손을 잡고 울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아셨어요? 신문 보고 알았어요. 10년 전 그때 그분이시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할머니께서. 아니에요. 난 그저 갚은 거예요. 당신들이 내 딸에게 해준 걸. 우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나도 당연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내 가족 모두 명순을 찾아왔다. 그들은 돌아가며 명순을 돌봤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다시 살았어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먼저 내 딸을 살렸잖아요. 6개월 후 명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병원에 입원한 그녀 곁에는 항상 누군가 있었다. 딸 은지와 사위, 손주들. 그리고 4명의 소방관 가족들. 엄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은지가 울먹였다. 은지야, 엄마는 이제 됐어. 너도 살았고 좋은 사람들도 도왔고. 명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말했다. 사장님도 왔어요.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킹크랩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제일 싱싱한 걸로 가져왔어요. 명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명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1년 후 노량진 수산시장 입구에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다. 나눔의 천사 박명순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명순 할머니의 나눔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시장 상인들이 매일 음식을 넣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었다. 진우는 여전히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시계를 본다. 할머니가 오시던 그 시간. 이제는 오시지 않지만 그 시간만큼은 특별하다. 사장님, 오늘도 나눔 냉장고에 넣을 거 준비됐어요. 지훈이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왔다. 그래, 고마워. 진우는 박스를 받아들고 냉장고로 향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붙였다. 오늘의 메뉴 킹크랩 마이너스 명순 할머니가 사랑한 맛. 저녁 노을이 시장을 붉게 물들였다. 명순 할머니의 동상이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 그것이 명순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